저는 국어 4등급에서 기출분석만 해서 수능 1등급으로 올렸으며 성균관대를 갔고, 제가 지도한 학생 중에는 국어 6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서 치의대를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국어 1등급은 과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풀이 과정을 초단위까지 분석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분석할 때 주의할 포인트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너무 쫄지 맙시다. 내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습니다. 2021 수능 1등급 컷은 88점입니다. 즉 3점짜리 4문제 정도 틀려도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너무 쫄지 말고 몇 개 틀려도 1등급 가능하다, 이런 마인드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항상 시간 제한을 염두에 두며 풀어야 합니다. 한 문제당 제한 시간은 100초입니다. 이건 지문 읽는 시간 포함입니다. 즉 6문제가 딸린 지문이 있다면 지문 다 읽고 6문제 다 푸는 데에 시간 600초 잡으면 됩니다. 세 번째, 한 문장을 읽는 데에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지문의 경우 총 70여 개의 문장입니다. 근데 70문장을 600초 안에 읽고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문이나 문제에 있는 문장을 읽을 때 문장당 8초, 이렇게 제한 시간을 둬야 합니다. 물론 짧은 문장은 8초보다 빨리 읽어야 하고 긴 문장은 8초보다 더 걸려도 됩니다. 네 번째, 지문 독해할 때 문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능에서 비문학 한 문장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정보만 남아있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이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런 지문이 있을 때 머릿속에는 저 문장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북학파의 북학론만 남아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즉 우리는 문장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한두 개의 정보나 단어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문은 문장이 35개나 됩니다. 따라서 한 문장당 하나의 정보만 기억한다고 해도 다 합하면 35개나 되는데 그게 절대로 적은 양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문제 풀 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바로 풀면 되고, 헷갈리는 문제는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근거를 찾아서 풀어야 합니다. 그럼 2021 수능 비문학 기출 분석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 읽는 데에 7초 쓸게요. 이 문장을 읽고 머릿속에는 그래, 화제가 북학파의 북학론이겠구나, 이 정도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번 문장은 읽는 데에 7초 쓸게요. 누적으로 봤을 때에는 여기까지 읽는데 14초 쓰면 됩니다. 머릿속에는 북학론이 차이를 보였다, 이 정도 남아있으면 됩니다. 3번 문장에 7초 쓸게요. 머릿속에는 다르게 반영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4번 문장에 7초 쓸게요. 머릿속에는 차이가 확인된다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2, 3, 4번 문장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차이를 보인다, 이 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2, 3, 4와 같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됩니다. 5번 문장에 7초 쓸게요. 여기에서는 문단이 바뀌었으므로 화제가 박제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의 주장은 조선은 청을 지향해야 한다입니다. 6번 문장에 9초 쓸게요. 머릿속에는 청은 조선의 발전 방향, 이렇게 남아있으면 됩니다. 7번 문장에 9초 쓸게요. 머릿속에 조선은 청, 즉 중화와 합치해야 한다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8번 문장에 11초 쓸게요. 머릿속에 청문물은 이익을 가져다줌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 5, 6, 7, 8번 문장에서 박제가의 주장을 보면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조선은 청을 지향해야 하고 청문물은 이익을 가져다 줌임을 알 수 있습니다. 9번 문장에 9초 쓸게요. 머릿속에 실용적 입장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10번 문장에 4초 쓸게요.
여기에서는 문단이 바뀌었으므로 화제가 이동무로 바뀌었다는 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6번 문장을 보면 박제가는 청의 현실을 특정 관점에서 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번 문장을 보면 이동무는 청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번과 10번은 대립된다 이렇게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됩니다. 박제가는 주관적, 이동무는 객관적, 이렇게 청을 바라보는 관점은 서로 달랐던 거죠. 11번 문장에 7초 쓸게요. 머릿속에 민생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12번 문장에 7초 쓸게요. 머릿속에 청문물의 효용 혹은 이용호생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8번 문장을 보면 청문물은 이익을 가져다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2와 같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됩니다. 박제가와 이동무는 청문물이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했습니다. 13번 문장에 9초 쓸게요. 머릿속에 평등견, 청과 조선 모두의 가치 인정이 남아있으면 됩니다. 14번 문장은 짧음으로 4초 쓸게요. 머릿속에 청과 조선,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15번 문장에 5초 쓸게요. 머릿속에 청과 조선,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이동무가 일관되게 하고 있는 말이 청과 조선은 양쪽 모두가 가치가 있으며 청과 조선은 배타적이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 14, 15와 같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면 됩니다. 16번 문장에 11초 쓸게요. 머릿속에 만주족 비통 혹은 명에 대한 의리가 남아있으면 됩니다. 가 지문을 다 봤습니다. 나 지문을 읽기 전에 가 지문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봐야 합니다. 가 지문만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는 16번의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 그리고 17번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를 볼게요. 1번 선택지를 보면 포인트가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를 제시, 두 번째, 견해 형성 배경 설명, 세 번째, 견해 차이 설명 이렇게 총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정리한 지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선지를 판단해보면 첫 번째, 학자들의 견해 제시가 있는가? 가 지문은 박제가와 이동무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 차이가 있는가? 박제가는 조선은 청나라의 문물을 따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이동무는 조선은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견해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견해 형성 배경이 있는가? 이번 문장을 보면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견해가 다르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문에서 박제가가 청나라와 중화를 절대적으로 받고 조선은 이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주장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따라서 1번 선택지와 2번 선택지는 근거 찾기를 안 하더라도 지문 이해의 수준에서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3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이동무는 민생의 문제를 간과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문의 핵심에서 좀 벗어나 있는 디테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선지입니다. 따라서 이 선지의 OX 판단이 안 된다면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 대한 근거를 찾아서 풀면 됩니다. 이동무가 언급된 문단으로 돌아가서 민생 관련된 내용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11번 문장을 보면 이동무는 황제의 행차에 대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조치가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하였다. 민생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민생을 좀 더 신경 쓰지 그랬냐 이 뜻입니다. 따라서 3번 선택지는 맞는 선지이며 디테일한 부분이므로 근거 찾기로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4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이동무는 청이 중화를 보존하고 있음을 인정했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찾아봤을 때 16번 문장에서 이동무는 중화의 중심인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무는 청이 중화를 보존했다고 보기보다는 명이 중화를 보존했다고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번 선택지는 틀린 선지이며 디테일한 부분이므로 근거 찾기로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5번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박제가는 중화관념 예찬자였고 이동무는 중화의 중심인 명에 대한 의리를 중시했다고 했으므로 5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입니다.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8번 문제는 근거 찾기를 안 하고도 지문 이해로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해했던 이동무의 평등견 내용은 청과 조선은 모두 가치가 있고 조선은 청을 따라할 것이 아니라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자는 입장입니다. 1번 선지 청의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의 문화도 가치 있으므로 청나라는 청나라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2번 선지 조선의 방식을 개혁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선 풍토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3번 선지 청과 조선의 차이를 해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나라의 풍토에 맞게 살아가면 됩니다. 5번 선지 배타적 태도 지향. 즉청을 너무 배척하지는 말고 조선은 청과 구분되는 독자성을 유지해야 한다 정답입니다. 4번 선지는 근거 찾기로 풀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중국인의 외향이 변화된 모습을 명에 대한 의리 문제와 관련지어 파악하려는 인식태도. 이러한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보면 16번 문장에서 이 내용은 자신이 제시한 인식태도인 평등견에서 벗어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선지는 틀린 선지입니다. 여기까지 수능 비문학 기출 분석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에서 강에 이어나가겠습니다.